아버지, 지금 당장 저 병든 소를 사세요. 북적이는 장터 한켠 쓰러질 듯 서 있는 병든 소 앞에서 14살 소년이 눈을 빛내며 외쳤습니다. 평생 소 한 마리 없이 제 허리로만 쟁기를 끌어온 산에 이미 무릎과 허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올가을 농사를 넘길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저 소를 사자면 흙바닥에 묻어둔 엽전 꾸러미, 그 전 재산을 몽땅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었으니 당장 이번 겨울땔감 살 돈조차 남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런 병들어 쓰러져가는 짐승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이틀을 못 넘기고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이 부자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복동은 끝내 아들의 눈을 외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 욕심으로 졸라본 적 없던 그 아이가 이토록 간절히 매달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었으나 속으로는 돈만 날리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지요. 그리하여 내어놓은 전 재산, 허나 그 선택이 훗날 이 두 사람에게 평생 가장 잘한 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논두렁 끝자락, 아직 새벽 안개가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복동은 두 손으로 쟁기 손잡이를 움켜쥐고 온몸에 힘을 실어 발을 내디뎠지요. 소 한 마리 없이 사람이 직접 쟁기를 끌어온 것이 벌써 몇 해째인지 손바닥은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아침마다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두어 고랑을 갈았을 무렵 복동의 발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허리 아래쪽으로 뻐근한 통증이 치밀어 오르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짚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쇠였습니다. 아침 일찍 들밥을 싸들고 논두렁을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무릎을 짚고 앉은 것을 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굳었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옆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드시고 하세요. 복동은 아들 얼굴을 한번 보다가 말없이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어버린 보리밥을 천천히 떠먹었지요. 이웃논에서는 소를 몰고 나온 농군들이 벌써 한 고랑씩 갈아 나가고 있었으나 복동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쟁기 잡겠습니다. 안 된다. 허리가 저리 안 좋으신데. 안 된다고 했다. 복동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하였습니다. 아이가 더 말을 이으려 하자 복동이 먼저 일어나 쟁기 손잡이를 다시 잡았지요. 돌쇠는 잠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다가 빈 도시락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아이의 눈이 잠깐 논바닥을 향하였지만 금세 고개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도록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논두렁을 다시 나간 돌쇠는 밭끄트머리 돌무더기 옆에 복동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절한 것은 아니었으나 허리가 굳어버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돌쇠가 달려가 양팔로 아버지를 부축하였습니다. 복동은 처음에는 밀어내려 하였으나 아이의 팔에 힘이 워낙 단단히 들어가 있어 그냥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부자는 그렇게 서로 기대어 천천히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사흘 뒤 최참봉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강포수였습니다. 넓은 어깨로 문간을 막아서며 종이 한 장을 툭 내밀었지요. 최참봉 어른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이번 가을부터 소장료를 석퇴 더 올리겠다 하시오. 복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올리지 않았소. 그걸 또 올리면 올리는 거지 무슨 말이 많소.
강포수는 들은 척도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복동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요. 이대로 소장료까지 올라버리면 겨울을 날 식량이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자리에 누운 채 벽 너머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그러다 이따금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 아이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지요. 이튿날 아침 복동이 다시 쟁기를 들고 나서려 하자 돌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만 쉬세요. 비켜라. 허리가 나아야 다음 달도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복동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울 것도 같고 단단히 벼른 것도 같은 얼굴이었지요. 복동이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쟁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복동이 먼저 중얼거렸지요. 소가 한 마리만 있으면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그 말을 오래 담아두었지요. 소가 있으면 달라진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칠 후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복동은 창고에 남은 쌀 몇 되를 자루에 담아 등에 졌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나란히 섰지요. 같이 가도 되지요? 복동은 대답 대신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돌쇠는 빙긋 웃으며 그 뒤를 따랐지요. 장터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흘길을 걷는 동안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길게 밀어주었지요. 복동은 말이 없었고 돌쇠는 길가 풀섭을 이것저것 들여다보며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복동이 쌀을 팔 자리를 잡으러 앞서 나아가는 사이 돌쇠는 장터 한켠을 무심코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석 한편 낡은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인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누런 가죽은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었고 앙상한 옆구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 선상인이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짐승을 누가 사가나. 병든 놈을 데리고 왔다가 나만 손해지. 돌쇠는 그 소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곱이 끼고 흐릿하였으나 그 깊은 곳에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지요. 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날 아침 장터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쌀자루를 내려놓고 자리를 펴며 팔 준비를 하였지요. 돌쇠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잠깐 장터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복동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꾸하였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돌쇠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장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 장수, 옹기 장수, 삼배 파는 안악들 사이를 지나치며 두리번거리던 아이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장터 구석 낡은 기둥에 묶인 소였습니다. 어제도 보았던 그 소였지요. 하룻밤 사이에 더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가 얕게 들썩이고 내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눈 주위엔 눈곱이 더 짙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황서방이 소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로 파리를 쫓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요. 에이, 이놈의 소. 아침부터 장사꾼들이 쳐다도 안 보는구만. 고기로 넘기자니 기름 한 점 없고 그렇다고 일 시키자니 쓰러질 테고
돌쇠가 천천히 다가가 소 앞에 섰습니다. 소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지만 소년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귀를 조금 움직였지요. 돌쇠는 쪼그려 앉아 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하고 퀴퀴한 눈이었으나 그 안에 뭔가가 있었지요.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이 돌쇠를 발견하고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얘야, 구경만 하지 말고 비켜나거라. 장사 방해된다. 이 소 얼마입니까? 황서방이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돈은 있냐? 얼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황서방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픽 웃었습니다. 병든 소라 반냥도 안 받겠다. 헌데 내 놈이 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리 가거라.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의 옆구리에 살짝 손을 얹었지요. 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가죽 밑으로 갈비뼈가 하나하나 만져졌지요. 그러나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은 숨이었지요. 돌쇠는 빠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복동이 쌀을 저울에 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리 뛰어오느냐? 저 구석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요, 아버지. 당장 저 병든 소를 사세요. 복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아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물었지요. 병든 소라고? 예. 헐값에 내놓은 것입니다. 반냥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반냥이면 우리 전 재산이다. 압니다. 병든 소를 사서 어디다 쓰자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복동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복동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의원이냐? 짐승병도 고치게. 아버지, 저 소 눈빛을 보셨습니까? 살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복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아들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갔지요. 장터 구석에서 묶여있는 병든 소를 멀찌감치 바라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짐승이었지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릴 듯 말 듯 가늘었습니다. 복동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저건 돈만 날리는 짓이다. 아버지, 말 마라. 복동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뒤를 따라가며 다시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이대로 가시면 올가을에 소장료도 못 냅니다. 허리가 버텨주질 않으실 거 아닙니까? 복동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내 몸 걱정은 내가 한다. 그럼 제 걱정은 누가 합니까? 복동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지요. 돌쇠는 아버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또 논두렁에 쓰러지시는 게 무섭습니다. 그날 제가 늦게 발견하였으면 어쩔 뻔하였습니까? 복동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치고 장터 소음이 두 사람 주위를 감쌌지요. 복동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징징대거나 조르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복동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느냐? 못 고치면 제 밥을 줄이겠습니다. 소 목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복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밥을 주려? 지금도 제대로 못 먹는 놈이. 아버지가 쟁기 대신 끌어줄 소가 생기면 아버지 몸이 낫습니다. 몸이 나으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밥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복동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 조각에 쌓인 엽전 꾸러미였지요. 한참을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다가 낮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서방인가 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 했느냐.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황서방 앞에 선 복동은 말없이 소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갈비뼈, 다리, 눈, 숨소리. 오래 살아온 농사꾼의 눈으로 보아도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짐승이었지요. 황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거요? 저 꼬마가 사겠다 해서 웃었는데 어른이 직접 오셨구먼. 복동은 대답 대신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황서방이 받아들고 세어보더니 머쓱하게 웃었지요. 뭐 병든 손이 이 정도면 됩니다만 죽어도 저한텐 탓하지 마시오. 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건네받아 돌쇠에게 쥐어주었지요. 돌쇠는 두 손으로 밧줄을 꼭 쥐고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도 힘없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지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쑥덕였습니다. 윤복동이 미쳤나. 저런 병든 소를. 전 재산 날렸겠구먼. 복동은 들리지 않는 척 걸었습니다. 돌쇠는 소 옆에 바짝 붙어 나란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다 왔다. 조금만 더 가자. 소는 비틀거리면서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사람이 저무는 해를 등지고 흘길을 걸어갔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복동은 마당 한켠 외양간 자리에 소를 묶어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소의 몸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더 앙상하였지요. 갈비뼈마다 그림자가 졌고 옆구리는 숨을 쉴 때마다 가늘게 파도쳤습니다. 복동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돌쇠는 그 옆에서 집단을 날라다 소 발밑에 깔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소가 발을 조금 움직이며 집 냄새를 맡았지요. 아버지,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복동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여기 있을 셈이냐. 소가 낯선 곳이라 불안할 것입니다.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복동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솜이불 한 채를 들고 나와 돌쇠 어깨에 툭 얹어 주었지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소 옆에 앉아 등을 쓸어 주었지요. 무섭지 않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복동이 전 재산 털어서 병든 소를 사왔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황서방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장날 하루 만에 온 마을을 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어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부자가 드디어 굴다 못해 정신이 나갔나 봐. 병든 소를 사다니.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저 집은 진짜 끝났구먼. 순덕이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돌쇠네 쪽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돌쇠가 소 옆에 앉아 뭔가를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순덕이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참봉 댁에도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에 앉아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강포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윤복동이 병든 소를 사왔다 하옵니다. 전 재산을 다 썼다는 말도 있고요. 최참봉이 부채를 접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제 발로 구렁텅이에 들어갔구먼. 이번 가을 소장료를 못 내면 그 노는 자연히 내 것이 되겠지. 그리 될 것 같습니다요. 두고 보게. 저 병든 소가 살아남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최참봉은 다시 부채를 펼쳐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너른 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복동은 이런 말들이 들려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지요. 밤마다 잠을 청해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외양간 쪽에서 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숨이 오늘 밤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은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니 돌쇠가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콩잎을 물에 불려 잘게 찢은 것이었지요. 소가 코를 그릇에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먹이느냐?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억지로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어제 약방 노인 어른 댁에 다녀왔습니다. 복동이 눈썹을 올렸지요. 이 약방 노인한테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짐승병도 잘 아신다 하여. 복동은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우물로 가 세수를 하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소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지요. 나흘째 되던 날, 복동이 다시 논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혼자 쟁기를 끌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마당을 지나치는데 돌쇠가 소 옆에 앉아 자기 밥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바늘 덜어 소 여물에 섞으려 하는 것이었지요. 야! 복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밥을 왜 거기 넣어? 소가 기운이 없어서요. 조금 더 넣어주면. 안 된다. 당장 그릇 이리 내놔. 복동이 성큼 다가가 밥그릇을 아들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복동이 밥그릇을 아들 손에 다시 쥐어주며 낮고 단단하게 말하였습니다. 소 먼저가 아니다. 내가 먼저다. 돌쇠는 아버지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빠르게 마당을 나갔지요. 돌아선 얼굴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복동이 논에서 돌아와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데 소가 예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묶어놓은 기둥 아래 힘없이 주저앉아만 있었는데 지금은 네 발로 서서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복동이 멈추어 서서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들렸지요. 돌쇠가 옆에서 여물을 들고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물을 2번 다 먹었습니다. 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한쪽 손으로 소의 목덜미를 가볍게 한 번 쓰다듬었지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아버지 등을 보며 소에게 여물을 더 내밀었지요. 소가 코를 벌름거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마당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약방 노인의 집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초가였습니다. 돌쇠가 처음 찾아갔을 때 노인은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아이를 보더니 눈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소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집 소가 많이 아픈데 고치고 싶습니다. 의원한테 가거라. 나는 사람 보는 약방이다. 짐승도 잘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그제야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지요.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증세가 어떠하냐? 돌쇠는 소의 상태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하였습니다. 숨소리, 눈곱, 갈비뼈 상태, 염을 먹는 양, 다리 떨림까지. 노인의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지요. 내가 직접 살폈느냐?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노인이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았지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장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창포뿌리, 칡즙, 볶은보리, 말린 쑥. 몇 가지를 꺼내 돌쇠 앞에 늘어놓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지요. 이걸 물에 달여서 식힌 다음 여물에 섞어 먹여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한다. 얼마나 자주요? 하루 4번. 해 뜰 때, 한낮, 해 질 때, 자정 전. 빠지면 안 된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풀어서 헝겊으로 눈 주위랑 코 주위를 하루 2번씩 닦아주거라. 털이 빠진 자리엔 들기름을 조금 발라주고. 다 기억하겠습니다. 노인이 돌쇠를 물끄러미 보다가 말하였지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적어가거라. 글을 모릅니다. 그럼 외워라. 돌쇠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노인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다시 천천히 읊어주었지요. 돌쇠는 입술을 움직이며 따라 외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약초를 다리고 여물을 섞어 소에게 먹이고 따뜻한 물로 눈 주위를 닦아주었지요. 낮에는 들로 나가 약초를 뜯었습니다. 칡뿌리를 캐다 손톱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쑥을 뜯다 팔뚝에 긁힌 자국이 늘었지요. 순덕이가 어느 날 들길에서 돌쇠를 마주쳤습니다. 돌쇠야, 뭐 하는 거야? 약초 뜯는다. 혼자서. 응. 순덕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에 쭈그려 앉아 같이 쑥을 뜯기 시작하였지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두 아이는 한참을 나란히 앉아 풀밭을 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가 품에서 감자 2알을 꺼내 돌쇠 손에 쥐어주었지요. 우리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 소 주어라. 돌쇠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밤이 되면 돌쇠는 외양간 옆에 짚을 깔고 앉아 자정이 될 때까지 소 곁을 지켰습니다. 자정 여물을 먹이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가 눈을 붙였지요. 그러다 보니 얼굴이 조금씩 여위어 갔습니다. 복동이 어느 날 아침 아들 얼굴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지요. 눈 밑이 왜 저렇게 꺼졌냐. 잠을 좀 늦게 자서 그렇습니다. 몇 시에 자느냐. 자정 넘어서요. 복동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녁부터는 본인이 자정 여물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돌쇠가 말리려 하자 복동이 짧게 잘랐습니다. 내가 준다고 했다. 그날 저녁부터 자정 여물은 복동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혼자 여물을 챙기는 소리를 들으며 돌쇠는 처음으로 새벽 2시가 넘어 잠이 들었지요. 열흘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아침 여물을 들고 외양간으로 가는데 소가 먼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발소리가 나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돌쇠가 여물 그릇을 내밀자 소가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도 전보다 단단하였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눈곱이 줄었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맑아져 있었지요. 그날 이약방 노인이 느닷없이 돌쇠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더니 소를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눈을 보고 이빨을 보고 옆구리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잘하고 있다. 돌쇠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소를 다시 보더니 대답하였지요. 이 속도라면 봄 농사는 탈 없이 부릴 수 있겠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돌아서서 지팡이를 짚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뒷모습이 느티나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저녁 무렵 복동이 논에서 돌아와 소 옆에 서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소의 목덜미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있었지요. 소는 가만히 서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저녁 밥을 짓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을 때 복동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 이름을 지어주어라.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름이요?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이름이 있어야지.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누렁이. 복동이 짧게 되받았지요. 그거 말고 제대로 된 이름. 복돌이. 복동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복돌이? 복 받은 돌쇠라는 뜻입니다. 저처럼요. 복동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술 떴지요. 그런데 입가에 아주 짧게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복돌이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갈비뼈를 덮던 가죽이 조금씩 두터워졌고 눈동자는 맑아져 사람을 보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지요. 다리 떨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아침마다 여물을 들고 오면 스스로 걸어 나와 맞이할 만큼 기력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울타리 너머로 기웃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저 소 좀 봐. 진짜로 살아났네. 처음엔 다들 미쳤다 했는데 복동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여전히 무뚝뚝하게 지냈습니다. 허나 논에 나갈 때 걸음걸이가 전과 달랐지요. 허리를 조금 더 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최참봉 귀에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 창호지 문을 열고 먼 논둑 쪽을 바라보다가 부채를 천천히 접었지요. 강포수. 예, 나으리. 그 소가 진짜로 살아났다고? 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법 걷는다 하더이다. 최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랐지요. 저 소가 온전히 일을 하게 되면 복동이 올가을 소장료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 되면 논을 가져올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가서 소를 사오게. 값은 넉넉히 쳐준다고 해.
강포수가 씩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다음 날 낮, 강포수가 돌쇠네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문간을 막아서더니 마당에 있던 복동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최참봉 어른 말씀이요. 그 소 팔게.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하시오. 복동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강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지 않겠소. 아직 값도 안 들었는데 벌써 거절이오? 값이 얼마든 팔지 않소. 강포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잠시 복동을 훑어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잘 생각하시오. 최참봉 어른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살기 피곤해지는 거 알고 계시잖소.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포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포수는 한동안 버티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낮게 중얼거렸지요. 두고 보시오. 사흘 후 새벽이었습니다. 돌쇠가 여물을 들고 외양간으로 나갔는데 복돌이가 없었습니다. 밧줄이 잘린 채 땅에 떨어져 있었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한 박자 멈추어 서 있다가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단면이었지요. 저절로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복동이 뛰쳐나왔습니다. 잘린 밧줄을 보고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돌쇠는 이미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골목을 뛰어다니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없었지요. 한 골목을 돌고 두 골목을 돌고 수미 턱까지 차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강포수네 집 뒤 헛간 쪽에서 낮은 소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돌쇠가 멈추어 귀를 세웠습니다. 틀림없었지요. 헛간 뒤쪽으로 돌아가니 복돌이가 굵은 밧줄에 묶여 기둥에 매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달려가 밧줄을 풀려 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 새벽에 남의 집 헛간에서 뭐 하는 거냐? 강포수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헛간 귀퉁이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뒤에 덩치 큰 사내 둘이 더 있었습니다. 돌쇠는 돌아보지 않고 밧줄을 계속 풀었습니다. 저희 소입니다. 길 잃고 들어온 짐승을 내가 잠시 맡아둔 것뿐이다. 이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다 어디 다칠 뻔했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밧줄이 잘려 있었습니다. 짐승이 끊었겠지. 돌쇠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줄 매듭이 워낙 단단히 묶여 있어 손가락 끝이 아파왔지요. 강포수가 성큼 다가서며 돌쇠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그만해라. 최참봉 어른이 이 소를 사고 싶다 하신다. 값도 넉넉히 쳐준다는데 내 아비가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돌쇠가 강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우리 소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강포수가 코웃음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동이 이웃사내 두셋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순덕이 아비도 보였지요. 소문이 새벽부터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강포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웃 사내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강포수, 그 소 어디서 났소? 오늘 새벽에 윤복 동네 소가 없어졌다는데. 길 잃은 짐승이 들어온 것이오. 밧줄이 잘린 채로 길을 잃었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강포수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때 돌쇠가 복돌이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요. 잠시 후 복돌이가 고개를 돌려
돌쇠 쪽으로 코를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웃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이 번졌지요. 강포수는 팔짱을 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져가시오. 나도 괜한 오해 받기 싫소. 복동이 아무 말 없이 들어와 복돌이의 밧줄을 받아 돌쇠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복돌이 옆에 바짝 붙어 걷기 시작하였지요. 이웃들이 양옆으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가 복돌이 목덜미에 잠깐 이마를 댔습니다. 복돌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복동이 따라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자물쇠를 달아야겠구나.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완전히 딴 짐승이 되어 있었지요. 윤기가 도는 황갈색 털, 단단히 여문 다리, 사람을 보면 귀를 세우는 맑은 눈. 처음 데려왔던 그 앙상한 짐승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돌쇠가 쟁기를 복돌이에게 처음 메워보던 날 아침이었지요. 복동은 고삐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혼자 끌어온 쟁기를 짐승에게 넘기는 것이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껴졌지요. 아버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복돌이는 처음에 쟁기 무게의 발을 비틀거렸습니다. 돌쇠가 옆에 바짝 붙어 낮은 목소리로 달랬지요. 괜찮다,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복돌이가 발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동은 쟁기 손잡이를 잡고 뒤를 따랐지요. 논두렁 하나를 다 갈았을 때 복동이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반듯하게 파인 고랑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끌었으면 반나절이 걸렸을 것이었지요. 이웃논에서 일하던 농군들이 하나둘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저 소가 진짜로 일을 하네. 오전 안에 두마지 길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흘이 걸렸을 일이었지요. 돌쇠는 논두렁에 앉아 복돌이에게 물을 먹이며 긍을 쓸어 주었습니다. 복동은 멀찌감치 서서 갈아놓은 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동이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돌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꾹 한 번 누르고 바로 떼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빨개져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울타리 밖에서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야, 오늘 소가 밭 갈았다며? 응. 동네 어른들이 다들 신기하다 하던데. 우리 아버지도 봤대. 돌쇠는 복돌이 여물을 고르다가 슬쩍 웃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미쳤다고 했잖아. 그랬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가 울타리 너머로 복돌이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근데 돌쇠야, 최참봉이 또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돌쇠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래? 소를 빼앗는 게 안 됐으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그날 밤 복동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최참봉이 관아에 손을 쓴다는 소문이 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하였지요. 모르겠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지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방 노인 어른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신다 하였습니다. 복동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에서 복돌이가
여물을 씹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초여름이었습니다. 복돌이 덕분에 논밭이 제때 갈렸고 모내기도 순조롭게 끝났지요. 복동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날이 많아졌지요.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최참봉 댁에서 다시 사람이 왔지요. 이번에는 강포수가 아니라 관아, 아전 하나를 앞세우고 왔습니다. 아전이 문서 한 장을 내밀며 읽었지요. 윤복동 3년 전 환공 미반 납분과 이자를 합산하여 오는 가을 안으로 전액 납부할 것을 고지하노라. 복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곡은 그때 다 갚았소. 문서에는 미납으로 기록되어 있소. 그럴 리가 없소. 내가 직접 문서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요. 아전은 더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돌아서 버렸습니다. 강포수가 그 뒤를 따라가며 복동을 향해 슬쩍 웃어 보였지요. 복동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쇠가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복동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없는 빚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됩니까? 가을 수확을 다 털어도 모자랄 액수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복돌이가 여물을 씹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참 후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약방 노인 어른께 가보겠습니다. 이약방 노인은 돌쇠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최참봉이 관아 문서를 손댄 것이라면 그걸 뒤집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사또가 직접 나서는 것이지. 최참봉이 가장 꺼리는 것이 고을 사또의 친구기니까. 어떻게 하면 사또가 나섭니까?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이 소지를 올려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직접 관아에 글을 올리는 것이다. 글을 올린다고 사또가 움직입니까? 혼자서는 묵히기 쉽지. 허나 여러 사람이 함께 올리면 다르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지요. 소지 쓰는 법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돌쇠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봉에게 오래 눌려 살아온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머리를 숙였지요. 첫 번째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까지 최참봉 눈 밖에 나면 어쩌자고. 두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내 아비 일은 딱하지만 우리 일도 아닌데.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찾아갔지요. 순덕이 아비가 사흘째 찾아온 돌쇠를 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최참봉한테 당한 게 있긴 하지.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이웃 어른 셋이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돌쇠는 이약방 노인 댁으로 달려갔지요. 노인은 그날 밤 돌쇠에게 소지 구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쇠는 붓을 빌려 한 글자씩 받아쓰기 시작하였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획 하나를 긋는데도 한참이 걸렸지요.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소지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쇠의 손가락 끝에 먹물이 까맣게 배어 있었지요. 노인이 다 쓴 소지를 들고 등잔 앞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잘 썼다. 돌쇠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소지를 받아들었지요.
먹이 채 마르지 않은 글자들이 등잔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소지를 품 안에 꼭 넣고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마당에 복동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기다린 것이었지요.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느냐. 돌쇠가 품에서 소지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동이 받아들고 등잔을 가져와 비추었지요.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먹물 묻은 아들 손가락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웃 어른들이랑 같이 관아에 가겠습니다. 복동이 소지를 돌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도 간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동과 돌쇠, 이웃 어른 셋이 관아로 향하는 길에 나섰지요. 돌쇠는 소지를 품 안에 단단히 넣고 걸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노인이 일러준 대로 베껴둔 부본도 따로 품었지요. 읍내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강포수가 나타났습니다. 건달 둘을 데리고 길을 막아선 것이었지요. 어딜 가시오? 이 이른 아침에 다들 모여서. 복동이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비키시오. 최참봉 어른이 걱정이 되어서 보낸 것이오.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이웃 어른 하나가 발걸음을 늦추었지요. 돌쇠가 그 옆으로 바짝 붙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강포수가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꼬마가 아는 척은 소지를 빼앗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요? 어느새 길가에 아침 행인들이 몇몇 멈추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눈치를 살피다가 옆으로 비켜섰지요. 어디 두고 봅시다. 관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복동이 처음으로 관아 문 앞에 서보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앞으로 나서서 문지기 아전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지를 올리러 왔습니다. 아전이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누구 이름으로 올리는 거냐? 윤복동과 이웃 주민 셋이 함께입니다. 아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소지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지요. 아전이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요. 복동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이웃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돌쇠만 관아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내일 직접 부르겠다 하신다. 다들 내일 아침 다시 오시오. 복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하였습니다. 이웃 어른들은 제각각 집으로 흩어졌지요. 돌쇠는 복동 옆에서 걸으며 말하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버지. 복동은 대답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그날 밤 최참봉 댁에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부채를 탁 접으며 강포수를 불렀습니다. 소지가 접수됐다고? 그렇습니다요. 제가 막으려 하였는데. 쓸모없는 놈. 최참봉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지요. 내일 아침 일찍 관아 아전을 만나게. 소지를 묻어버리든지 조사를 늦추든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자가 관아로 향하는데 이웃 어른 중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간밤에 최참봉 쪽에서 압박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남은 둘도 얼굴이 창백하였지요. 돌쇠가 말하였습니다. 오신 분들만으로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사또가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지요.
복동과 이웃 어른들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도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가 소지를 들고 천천히 읽더니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소지를 내가 썼느냐? 예. 글을 아느냐? 모릅니다. 약방 노인 어른께서 구술해 주신 것을 받았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다시 소지로 눈을 돌렸지요. 사또가 아전을 불러 3년 전 환공 문서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문서가 펼쳐지자 사또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지요. 같은 시기 다른 문서들과 필체가 달랐습니다. 사또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 문서 다시 조사하겠다. 마당에 무릎 꿇은 복동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지요. 조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최참봉은 아전을 통해 손을 쓰려 하였으나 이미 사또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이웃 어른들이 하나둘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그동안 최참봉에게 당해온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지요. 한 명이 입을 열자 다음 사람이 따라 열었습니다. 최참봉의 오래된 횡포가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저녁 돌쇠는 복돌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복동이 옆에 와 앉았지요. 이제 어찌 될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허나 사또께서 직접 보셨으니 그냥 묻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동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지요. 돌쇠야. 예. 수고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 목덜미에 이마를 살짝 기댔지요. 복돌이는 가만히 서서 받아주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아침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복동과 돌쇠는 이웃 어른들과 함께 관아 마당에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가 문서를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바람 한 점 없었지요. 환공 미납 문서는 필체 조작이 확인되었으므로 무효로 한다. 윤복동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동이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또가 계속 읽었습니다. 소장료는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강포수의 가축 절취 미수에 대하여 대30을 명한다. 최참봉은 향후 소작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일절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엄히 다스릴 것이다. 판결문 읽는 소리가 끝나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이웃 어른 하나가 낮게 긴 숨을 내쉬었지요. 그 숨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나머지 사람들도 어깨를 내렸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복동이 판결문을 두 손에 쥔 채 걸었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읍내 큰 길을 지나 마을 어귀 논두렁에 들어섰을 무렵 복동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논두렁 옆에 천천히 주저앉았지요. 돌쇠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십니까?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동안 판결문만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하였지요. 돌쇠야. 예. 내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오늘을 얼마나 좋아했겠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논을 바라보았지요. 서산으로 기우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물들였습니다. 한참 후 복동이 먼저 일어섰지요. 판결문을 품에 넣고 돌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날 이후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오래 눌려 살던 소작인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지요. 강포수는 태형을 맞고 한동안 몸져 누웠고 최참봉 댁에 드나들던 아전도 사또에게 불려가 경을 쳤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이면 전과 다른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복 동네 아들이 해낸 거래. 14살짜리가 소치를 썼다니. 그 병든 소 살려낸 것도 그 아이잖아. 순덕이가 그 말을 듣고 돌쇠네 울타리 앞으로 달려왔지요. 돌쇠야, 동네 어른들이 다 내 얘기한다. 돌쇠는 복돌이 여물을 고르다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쑥스럽지. 쑥스러운 거지. 돌쇠가 여물을 한 줌 집어 복돌이 쪽으로 내밀며 딴청을 피웠지요. 순덕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황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머리를 긁적이며 마당 안으로 들어서더니 복돌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그 소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샀던 그 소 맞습니다. 황서방이 복돌이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윤기 흐르는 털, 단단한 다리, 맑은 눈. 한참을 보다가 머쓱하게 웃었지요. 내가 그때 팔기를 잘했소.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저렇게 못 됐을 테니. 복동이 옆에서 말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이 살았소. 황서방이 뒷머리를 긁으며 웃었지요.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때 값에서 반만 돌려드리리다. 병든 소 값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좀 걸렸소. 복동이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황서방이 억지로 돌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쇠가 황서방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악방 노인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는 소식 들었다. 노인 어른 덕분입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지요. 나는 글 읽어준 것뿐이다. 발로 뛰고 버틴 것은 내가 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하였지요. 돌쇠야, 글을 배워라.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붓을 잡아보니 어땠느냐.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 내가 가르쳐 주마. 돌쇠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중얼거렸지요. 내일부터 오너라.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복돌이 옆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여물을 씹었지요. 돌쇠가 복돌이 귀에 대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복돌아, 내년에는 더 잘 될 거다. 마당 쪽에서 복동이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멈추어 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면서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돌이가 탈곡마당을 오가며 짐을 날랐습니다. 복동은 낫을 들고 벼를 베었지요. 허리를 펴고 일하는 모습이 봄과는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으나 더 이상 쟁기를 혼자 끌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지요. 돌쇠는 벤 벼를 단으로 묶으며 창고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벌써 반이 찼지요. 작년 이맘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도리깨를 들고 온 사람, 가마니를 들고 온 사람.
말없이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지요. 복동이 그 모습을 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왜들 오셨소? 이웃 어른 하나가 웃으며 대꾸하였지요. 가을거지에 손 많으면 좋은 거 아니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돌쇠가 창고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멈추어 버렸지요. 작년 겨울 텅 비어 있던 그 창고였습니다. 땔감 살 돈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겨울이 눈앞에 스쳤지요. 복동이 옆으로 왔습니다. 창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지요. 그러고는 돌쇠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밥 먹어라. 저녁 무렵 순덕이네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어미가 전을 한 소쿠리 들고 왔지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이약방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들어왔지요. 복동이 노인에게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어른,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 복돌이를 바라보았지요. 저 소가 이 집을 살렸구먼. 복동이 잠시 복돌이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소가 아니라 저 아이가 살린 것이지요. 마당에 잠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못 들은 척 복돌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지요. 밥상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순덕이가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돌쇠에게 낮게 말하였지요. 돌쇠야, 잘 됐다. 진짜로.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도와줬잖아. 나는 감자 2알밖에 안 줬는데. 그 감자가 복돌이한테 좋았다. 순덕이가 피식 웃으며 돌아섰지요.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복돌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마당에 복동과 돌쇠만 남았습니다. 복돌이는 외양간 앞에서 여물을 씹고 있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복동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돌쇠는 마당돌 위에 앉아 복돌이를 바라보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돌쇠야. 예. 내년엔 논 한 마지기 더 붙여볼까 한다. 돌쇠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처음이었지요. 좋습니다. 복돌이가 버텨주겠느냐. 돌쇠가 복돌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돌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요. 버텨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동이 담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추어 서서 복돌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오래 있지 말고 들어와 자거라. 예. 복동이 들어가고 나서 돌쇠는 복돌이 옆으로 갔습니다. 복돌이 목덜미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지요. 복돌이는 여물을 씹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받아주었지요. 돌쇠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웠다. 복돌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당의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먼 논둑 쪽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복돌이는 혼자 남아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